100점? 아니, 그럴 수 있죠. 아, 조모임 하기 싫네 진짜. 씨. 네? 줌으로 하는 거. 아, 방법 찾으셨어요? 이게 패드로 할 수 있나? 아, 당연하죠. 어플을 받으면 되나? 네. 그러면 이 뭐야 귓구녕에 쑤시는 거 하고 하면 되나? 예. 진짜 하기 싫다.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조모임이 있는 줄 몰랐지. 응? 그럴 수 있죠. 자, 서연아. 자, 일단 3페이지 그려볼까 봐. 3페이지에 국민성음의 이제 과학성인데, 자, 동그라미 부분부터 보면 글자 모양의 음운 이론을 반영했습니다. 즉 국민정음은 글자 모양 자체 밑줄에죠. 음운의 이론을 반영한 글자이다. 그래서 우리 글자를 뭐라고 한다? 소리 글자라고도 해. 저는 한글 맞춤법 한 거 기억나냐? 한글 맞춤법 뭐라 나와 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적되. 자, 괄호 1번 보시면 특히 자음의 경우 글자의 모양을 발음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있죠. 밑에 적어줘. 상형의 원리라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그 결과로 발음기관의 소리하는 글자 모양이 비슷해진다. 획을 더하면 뭐 기억과 기억 이런 거. 괄호 2번 또한 같은 발음기관에서 소리하는 글자들은 가장 약한 소리를 기본자로. 그렇지. 그리고 한 번 더 뭐 물결 표시해 줄래? 소리의 색이 중요하다고. 소리의 세기가 세워질수록 획을 더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자, 한음절을 이제 음절, 어절 알아야 되겠지. 한음절을 초중, 종성으로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음절을 글자로 만들지 않고 밑줄에죠. 한음절을 셋으로 분석하여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듦. 즉 한음절을 세 개로 세분화했어. 근데 이거는 한음절을 둘로 분석하는 짧게 성운학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밑줄 않고 독창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자, 그리고 3번은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음절별로 글자를 합쳐서 모아 쓰는데, 자,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었지만 우리 앞에서 제자원리 했죠. 이 글자를 밑줄 따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음절을 이루어 발음된다는 것, 즉 초중, 종성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가 아닌 한 음절로 합쳐가지고 음절별로 모아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뭐 합자의 원리라고도 하더라. 음절 합자의 개념 알아놔둡시다. 자, 동그라미 4번. 지호야, 많은 글자로, 아니요, 적은 글자로 다양한 소리. 즉, 적은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종성, 구용, 초성으로 밑줄해봐. 종성, 구용, 초성으로 글자 수를 줄였다. 맞잖아. 종성의 원리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몇 배나 되는 글자로. 병서, 연서, 끊어. 병서, 연서, 슬래시. 병서, 연서는 초성에 해당했어, 중성에 해당했어. 밑에 써줘. 초성의 원리였어. 병서는 가로로 쓰기, 연서는 세로로 쓰기. 그럼 합용은 초성에 해당하는 원리였어, 중성에 해당하는 원리였어. 밑에 써줘. 중성에 해당하는 원리였다. 합용이 뭐였다? 기본 11자를 가지고 여차저차 붙여 쓰는 거 있잖아요. 기존의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까지 지원 정리되겠냐? 그 다음 5번도 중요한데 바로 5번에 방점이라고 나와있죠. 방점. 자, 5번에 시오야. 점을 찍는 건데, 자, 볼게. 국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밑줄 그었죠. 성조,
어디까지? 소리의 높낮이까지. 자, 지원 성조란 소리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뭐? 높낮이야, 높낮이. 요거 함정값 조심해. 소리의 뭐다? 높낮이다. 높고 낮음. 소리의 높낮이가 있는데 이 성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밑줄에죠. 왼쪽에 점을 찍어. 왼쪽이다, 왼쪽. 왼쪽. 너네들 밑에 있는 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 세 가지만. 자, 봐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래 낮은 소리 뭐라 그런다? 평성이라 그러고 점이 있다 없다 지원아? 점방개다. 밑에 있죠? 방점, 점 없음, 평성. 그리고 높은 소리 거성이라 하여 지원아 점 몇 개? 거성 점 한 개. 그 다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요놈 말 뭐라 그래? 상성이라 돼 있죠. 지원 점 몇 개? 나 몇 개 찍었노? 2개 찍었잖아.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추가 필기를 했죠. 상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국어의 긴 소리 아야 장음으로 바뀐다. 장음. 지원아 장음이 뭔데? 흰개. 엄마 밖에 눈 와요라고 해야 돼? 눈 와요라고 해야 돼? 몰라요. 엄마 밖에 눈 와요라고 한다면 이 눈깔이 내린다 해봐요. 눈깔. 감각기관 눈. 아이즈. 그러면 스노우 말할 때는 말해야 돼? 길게 눈이라고 해요. 눈.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도. 알겠냐? 그러면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로 18페이지 가봐. 17페이지. 17페이지에 세종어제 요 원문이 있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적어볼게. 봐라. 땡땡. 말 좀 몇 개야? 쌈이. 너네 있지? 그럼 지원지 옆에 점이 있어 없어? 없어. 점 없지? 낮은 소리라는 거지. 그럼 뭐? 요래 되고. 점 몇 개야? 하나지? 높은 소리죠? 요래 소리나. 점 2개지? 낮았다 높아집니다. 요래 되고. 싸! 옆에 점 없죠? 낮은 소리. 점 하나?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소리 높낮이를. 요거 하나만 어디에? 3페이지 그 방점 옆에 적어줘. 나랏 말싸미 요거 하나만. 요런 식으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로 문제가 나온다. 지금 오케이? 네, 땡큐. 자, 그리고 4페이지로 가봅시다. 4페이지로. 이제 중세국어의 표기법을 볼 텐데, 표기법.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게 이어적기라고 나와 있지. 이어적기, 그렇지. 근데 이 이어적기는 지원 현대국어의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연음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 연음이 뭐야? 받침에 있는 거 뒤에다가 옮겨 적는 거 있잖아. 옮겨서 발음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어적 개념 보니까 창제 이후 기본적인 표기는 밑줄에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 이어적기가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저는 우리 맞춤법으로 보자면 표음주의 되겠지. 표음. 표의는 형태소 밝혀 적는 거였잖아. 자, 단어의 소리가 아닌 단어의 뜻을 밝혀 형태를 고정해 적는 현대와 달리 밑줄에죠. 발음을 중시한 음소적 표기법이다. 음소적 표기법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글자를 뭐라고? 소리 글자라고 한다 이 말. 소리 글자. 근데 이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 어법에 밝혀 적는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 밑에 보니까 샘이 깊은. 자 봐봐라 이 밑에 지워야. 현대국어로 하자면 이렇게 밝혀 적는 거 되겠지. 근데 중세 때는요 어떻게 한다? 샘이 깊은 물 요래 적는다 이 말이야. 즉 이어 적으라고. 요래 이어 적으라고. 요래 이어 적으라고. 알겠냐? 즉 중세 때는 지원아 무슨 적기? 이어 적기야. 기억해. 근데 밑에 참고표에 보면 이어 적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니? 연철이라고 해, 연철. 그치? 자 그러면 15세기 때는 중세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중세 때는 이어 적기고요. 밑에 표에 끊어 적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나눈다. 분철이라 한대요. 즉 읽어보면 앞 음절 끝소리 받침을 뒤음절로 옮겨 적지 않고 밑줄에죠. 형태소를 밝힌다. 그럼 지원증 오늘날에는 무슨 적기? 분철 끊어 적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또 밑에 뭐도 있니? 거듭 적기라는 것도 있어. 다른 말로 중철이라고 하는데 밑줄 이어 적기, 끊어 적기 모두. 그럼 샘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 미음을 2번 쓰라 이거야. 거듭 미음 해가지고 샘미. 알겠냐? 그러면 자 3번에 돼 있죠. 요 거듭 적기 에다가 참고로 추가 필기 해주면 요건 언제냐? 근데 즉 뭐라고도 한다? 나와있죠. 과도기적인 현대로 나아가는 그 중간 과도기적인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뭐는 거듭적기, 다른 말로 중철. 과도기가 뭐야?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 이거라. 중세에서 어디로 현대로 나아가는 과정. 아까 근대가 시기적으로 굳이 보자면 언제였지? 17부터 한 19세기 정도까지였잖아요. 그 이유는 현대국어였고. 지금 알겠냐? 자, 중요의 이어 적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래? 5번에 보면 이제 받침 표기 어머나. 지원아 재밌지? 네. 자, 이제 표기 중에서 이어 적기 다음에 헤이. 받침 표기인데 읽어보자. 받침 표기는 펜 들어라. 중요하다. 미줄 거야. 중세 국어는 팔종선법이다. 여기는 팔종선법이란다. 근대 국어는 그냥 알아만 둬. 7종선법이래. 그럼 동그라미 이걸 해가지고 지웠지. 8종성법이 뭐야? 일단 종성은 쉽게 말해서 초중 종성 아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끝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8종성이란 자 봐라. 종성에 표기할 수 있는 받침으로는 8개만 표기한다. 밑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동그라미라. 그냥 이응 아니다. 옛 이응이다 이거. 즉 표기에 받침 표기에는 8개 기역, 니은, 디귿, 시옷. 요거 옛 이응입니다. 그냥 이응 아니야. 알겠냐? 자, 오케이? 그러면 지훈아 요 8종성법 옆에다가 뭐를 기억하면 암기하기 쉽겠니? 현대국어에 뭐와 유사해? 현대국어에 음끝 있잖아. 음절 끝소리 규칙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겠네. 현대국어의 음절 끝에는 몇 개 모을 수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7개 먹을 수 있잖아. 현대국어 은근 뭐 가느다란 물방울 요 7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기역과 디귿, 비읍 요런 놈들을 뭐라 그랬니? 대표음이라고도 했고. 알겠냐? 근데 저는 지금 차이점이 뭐가 좀 특이하다. 옛 이음이라는 것과 시옷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 되겠네. 지원 오케이? 그럼 야 너네들은 파일종성법 하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표기야 표기. 표기 부분이긴 한데 쓰는 거. 왜 우리 음운 변동은 발음하는 거 소리 내는 거였고 한글 맞춤법이 표기하는 거였잖아. 표기법인데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헤이 헤이 종성 부용 초성 요거 글자 만드는 지원아 원리가 떠오르지 않니? 왜? 종성 부용 초성이 뭐였는데 종성은 다시 써라 초성을이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조야 그치? 자 초성 몇 글자였다고? 자음 몇 글자였니? 17자였지. 17자. 그래, 초성 17자를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어. 근데 지원아, 표기상에서는 17개 전부 다 쓸 수 있다, 없다? 그래, 그럼 밑에 추가해줘라. 뭐? 17자 모두 표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즉 종성, 부용, 초성에 따라서 17자를 쓸 수 있는데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표기할 때는 지원아 몇 개만? 8개만 써달라고. 그럼 너네는 파일종성법 하면서 복습 겸 종성, 부용, 초성도 외우라 이 말이야. 네. 자, 뭐 동그라미 이번에 뭐 치종성법은 이거는 볼게. 종성의 8개의 자음이 오던 중세와 달리 밑줄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지금 뭐가 빠져? 디귿이 아닌 요 시옷 요 새끼가 빠지겠지. 그러면 뭐 디귿 요리 들어가겠죠. 이렇게 7개요. 알겠냐? 자, 근대국어에서는 기역, 미음, 리을, 미음, 7개의 받침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냐? 현대국어에서는 요 시옷이 빠지게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놔요. 종성에서 발음은 그대로이나 밑줄에죠. 옛 이응이 사라지며 그냥 이응으로 부기가 바뀐 지워요. 조그마한 글씨. 칠종성 밑에 조그마한 글씨. 즉 옛 이응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거잖아. 중세 때는 쓰이다가 소실된다 이 말이야. 다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밑줄했나? 뭐? 이응으로 표기가 바뀔 뿐이야. 이응으로.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바로 3번에 띄어쓰기 한다 안 한다? 지호야 띄어쓰기 뭐라 돼 있니? 자, 현대국어와 달리 밑줄 중세국어에는 띄어쓰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쌤 띄어쓰기는 언제부터요? 알아도 근대 말기에 띄어쓰기가 이거 나타난다. 까시 밑줄 근대 말기에 처음으로 띄어쓰기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얘들아 4번 별표야. 뭐라 돼 있니? 동국 정훈식 널 돼 있지. 지원아 힘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동국 정훈식 한자음 표기. 중요한 거는 한글 표기가 아니라 이거야. 한자음 표기야. 한자음 표기. 지 오케이? 자, 뭔지 한번 개념을 읽어볼게요.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해 세종 30년에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가량된 한자음 표기 방법입니다. 다만 오래 가지 못하고
성종 때 폐지가 되는데 왜? 밑줄 했죠. 현실적 한자음이 아닌 이상적인 한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정음식 표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기억에 뭐라 돼 있니? 중국 뭐 원음에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니은에는 밑줄에 좀 오히려 니은은 밑줄에 초성, 중성, 종성을 고루. 즉 초중 종성을 고루 갖추기 위함이고 추가 밑줄에 줘라. 형식 종성 이음을 사용함. 형식 종성 주로 이음을 사용합니다. 헤이 형식 종성 이음이래. 그냥 지워라. 형식적일 뿐이야. 따로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뭐 따로 변화이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 일단은 요까지 따라와줘. 지워 알겠냐?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 줄게잖아. 요거 지원아 뭐야? 새 아니야 새. 일단 한자지. 한자야. 어느 나라에서 쓰던 글자야? 짱게야 짱게. 중국 글자지. 근데 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오늘날 말고 큰 나라 대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이었겠니? 짱게였겠니? 중국이었지. 지금이야 천조국 해가지고 미국이지만 그럼 이건 어느 나라 글자야? 대국의 글자야. 이거를 지원아 이거를 이제 김세종이 한글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보려고 표기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오래되지. 그죠? 그러면 큰 나라 글자를 번역해보니까 초성 있고 중성 있어. 근데 종성이 있나 없나? 지원 있나 없나? 없지. 종성이 없는데요? 뭔가 완벽하지 않아 보이지. 왜? 초성, 중성, 종성이 골고루 있어야 짜임새 있게 맞춰진 글자처럼 보이잖아. 근데 중성, 종성이 없어요. 이 말인 즉슨 혹시 요 한자가 불완전한 거 아니야?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 의미 없는 형식 종성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처럼 보여? 뭔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오케이? 그럼 17페이지로 가봐. 요거까지 적어놓고 17페이지. 자, 뭐라 적혀있니? 셴종 대 셴셴. 자, 얘들아 이거는 표기일 뿐이야. 발음을 서연아 셴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표기야 표기. 알겠냐? 그러면 제목에 보면은 셴종, 엉쟁, 훈민, 정음 뭐 이런 데 있지. 그때의 셴 밑줄 거봐 셴. 여기에 딱 밑줄이 꺼져 있으면 무슨 식 표기다? 동국정문식 한자 표기다라고 선택지를 찾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왜? 한자 옆에 나와 있고 바로 한자 번역해 놓은 거 표기돼 있잖아. 지호 제목에서. 알겠니? 그렇다고 셴으로 읽지 마세요. 읽기는 뭐라고 읽어? 그냥 세종어제라고 읽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야? 표기법 아니야 표기법. 알겠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한번 읽어보자. 밑에 뭐 동국정문은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목적으로 가는된 책인데 5페이지에 다시 자 세종 30년 발표된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이다.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밑줄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뭐랬니? 이상적인 글자라고 했잖아. 알겠냐?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고루 갖추기 위해 요 형식 종성 이음을 쓰는 것도 동국정문식 한자 표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추가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초성에 쓰인 뭐? 요 여린 히읗. 만약에 초성에 여린 히읗이 온다면 얘도 뭐를 위한 거다? 동국 정문식 표기를 위한 거라 이거야. 이거 추가해줘. 초성에 쓰인 여린 히읗. 그럼 다시 미안한데 지호야 쓰고 17페이지로 가볼래? 오케이. 역시 제목에 생종, 엄쟁, 훈민정 뭐라 돼 있어? 노래 돼 있지. 지호야 그죠? 그럼 초성에 뭐가 와 있어? 여린 히읗 와 있지. 그죠? 자, 초성 여린 히읗 와 있지. 그럼 요거 밑줄 해가지고 얘도 뭐라 말할 수 있어? 동국 정문식 한자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워야겠냐? 그럼 서연아 물어볼게. 아까 시행할 때 이 새끼도 동국이랬지. 그 다음 지원아 할 때 이 새끼도 동국이랬죠. 근데 동국 정문식 한자 표기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그 표기법 원리는 똑같니? 원리가 다르니? 방법이 동국 정문식 한자 표기하는 방법은 어때? 방법은 다르잖아. 왜? 요 새끼는 초성의 여린 히읗 가지고 동국이란 거고 얘는 종성의 형식 종성을 가지고 동국이란 거예요. 즉 동국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그 실현하는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냐? 지금 오케이? 강조할 거에서는 한자 표기법이야. 한글 같은 걸 굳이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너무 재밌네. 자, 5페이지로 다시 가봐라. 그래서 동국 정문식 한자음이 중요하다는 이유 알겠습니까? 세조어제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6페이지. 이제 의문을 보면 지훈아 왜 학교에서 뭐 했는데? 학교에서 힘 잤어요. 급격한 어떤 기력 저하. 소연아 학교에서 뭐 했는데? 간단한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지. 조금만 해서 조금만 더. 소연아 재밌지? 네? 자 6페이지에 이제 의문이야. 그래 지호야. 자 먼저 자음 보니까 아까는 우리 지호야 맨 처음 뭐 본 거야? 그냥 글자 만드는 원리였죠. 이제 조금 더 문법적으로 의문을 보면 자음은 자 기억 읽어볼게. 현대에 쓰이지 및 동그라미 있죠. 앉는 여린 디귿 순경은 비읍 반시음 옛 이음 등의 글자가 보이다가 점차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이참에 여린 디귿 봐봐. 여린 디귿 이거 무슨 자였니? 지원아 기본 자였니? 가획 자였니? 헤이 일단 뭐 여린 디귿 무슨 순서로 나와 있니? 순경은 비읍 반치음 또 뭐 있어? 옛 이음 있지. 그럼 사라 여린 디귿 무슨 자? 가획자였고 위치는 어디였어? 후미였지. 복습. 저거 복습. 여린 디귿 뭐 밑에다가 위에다가 가획자였고 후미치였다. 그 다음에 지원증 순경은 비음은 17글자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럼 무슨 원리? 영어만 썼죠? 새로 쓰는 연서의 원리였잖아요. 복습. 지호야 반치음 무슨 자였어? 이체자였어. 그 다음 위치는 어디였니? 치음이었잖아. 치음. 그럼 지원증 옛 이음 무슨 자였지?
땡큐. 땡큐. 이체자였고 가장 위에 뭐 어금니 아웃 라인이었다고. 아웃 위치가. 복습형. 이런 것들은 15세기에 있고 점차 오는 날 오면서 지호야 있다 없다? 없는 글자야. 잠깐 밑에는 표에 열이 디귿 밑줄에죠. 나와 있잖아. 주로 한자 표기. 그래서 지원 아까 내가 뭐 말했니? 동국정운식 한자 말했잖아. 표에서. 순경은 비읍 보니까 오우 혹은 반모음 오우로 변하거나 탈락했대. 나와있나? 그러면 순경은 비읍 해봐라. 오우로 변하거나 일부는 소실되었다는 말이네. 그럼 옆에 적어줘. 요 순경은 비읍은 오늘날 현대국어의 뭐와 너희 들어봤나? 비읍 불규칙 활용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너네 프린트를 보고 뭐 할지 말지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헤이 곱다 있지. 곱다. 아이 참 곱다. 여기에 어간에 모음 시작 어미 용을 붙이면 곱아가 아니라 지원아 중세 때는 뭐 순경은 비읍 남아있으면 고바 되는 거예요. 고바. 근데 이게 점차 순경은 비읍이 오우로 바뀌거나 소실되면서 어떻게 고와가 해야 되는 거야. 고와. 그 밑에는 지원아 순경은 비읍이 오우 중에서 뭐로 바뀐 거겠어? 오로 바뀐 거지. 알겠냐?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치음 같은 경우에 약간 약간 이런 소리인데 탈락되거나 밑줄 시옷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중요해. 자, 옛 이음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 밑줄해라. 초성에서는 모두 소실. 옛 이음 초성에서는 발음과 표기 모두 소실. 우리 아까 조그마한 글씨로 본 게 이거야. 종성에서는요 밑줄 발음은 유지야. 표기는 소실이야 바뀌는 거야. 밑줄에 이음으로 바뀜. 즉 옛 이음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는 발음 표기 둘 다 지금 안 써버리고 받침 소리 끝소리 종성에서는 발음은 쓰는데 표기는 뭐로 바뀌어? 표기는 뭐? 표기는 그냥 이음으로 바뀐다. 알겠나? 지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보기 전에 동그라미 이번에 모음 봐라. 모음.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모음이 하나 있잖아. 밑줄에 봐. 아래아가 쓰이다 사라짐. 아래아가 쓰이다 사라졌대. 근데 지호야, 아래아가 한 방에 뿅 사라진 게 아니야. 두 단계에 걸쳐서 사라지는데, 잠깐만 밑에 표에 나와 있지. 첫 번째 소실. 첫 번째 소실은 뭐라 나와 있니? 2단계 소실로 나와 있네. 써줘. 첫 번째 소실 옆에다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뭐로 또는 등등등으로 바뀐. 써줄래? 2단계 소실에다가 둘째 음절 1단계 소실 밑에 있죠.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변하는데 으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 같은 것들로 변하기도 한다. 두 번째 2단계 소실은 둘째 음절이 아닌 첫 음절에서 뭐로 모음밖에 모음. 그럼 지원해봐라. 마을 때가 첫 번째가 바로 요게 으로 바뀌는 거겠지.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두 번째 소실이 뭐라 돼 있니?
첫 번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뭐로 바뀌어야 돼? 아로 바뀌는 거 있잖아. 지금 알겠냐? 좀 오케이? 자, 서연아, 아래아는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소실은 뭐다?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보통 으로 바뀐다고 하고, 두 번째 단계의 소실이 바로 뭐다? 첫 번째 음절에서 뭐로 바뀌어? 아로 바뀐대. 자, 그럼 봐봐. 이건 써야 된다, 그래. 뭐? 요런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의문들의 소실 순서, 사라진 순서. 외우기 쉽게. 자, 지원증 뭐? 병신이, 뭐 비흡혈 병신이 10원이 되고 10원 되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뭐만 남았어? 씨만 남았다고 이렇게. 요 순서로 사라진다. 알겠나? 병신이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대. 저 알겠니? 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분만 하고 잠깐 쉴게. 어두자음분 보니까 자음분 해가지고 풀이가 돼 있지. 첫머리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거. 근데 자음이 2개 이상 위에 써줘. 서로 다른 자음 말하잖아요. 자음분이라는 거는 우리 자음분 단순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잖아. 단어의 첫머리에 어두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점차 초성에서 2개의 자음을 토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밑줄 벤소리로 변함. 그냥 그러면 몇 번 티귿이라 돼 있냐? 티귿이지. 어두 자음분. 근데 지원아, 어두 자음분 막의 개념을 보니까 우리 앞에 초성 만드는 원리 중에 뭐가 떠올라? 병서 중에서 서로 다른 거를 가로로 쓰는 걸 각자 병설했어, 합용병설했어? 합용병설했지. 합용병설 떠오르지 않냐? 그러면 참고해줘. 아, 참고. 어두 자음분을 쉽게 생각하면 합용병서 글자를 어디에 쓰는 거구나? 단어 첫머리에 쓰는 걸 말하구나. 오케이? 주로 이 어두자음분이라는 거는 주로 뭐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언어학에서. 합용병서는 어디에 썼니? 글자 만드는 요거는 지사 원리 쪽에서 쓰는 개념하고. 알겠냐?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자. 오늘날에 어두자음분은 있니 없니? 없지. 요즘 뭐 이렇게 쓰냐? 병신아, 이게 병신아야 아니잖아. 즉 사라진다. 뭐로 바뀐다? 밑줄 했지. 된소리로 바뀐다고. 된소리로. 아시겠나? 그러니까 너네 문학, 지원아 너 문학 약한 거 고전 시간 읽을 때도 만약에 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돼? 뒤에 거를 그냥 된소리로 읽으면 고전 문학 의미가 통한다고. 뜻 요렇게. 알겠니? 어두자음분 중요합니다. 아시겠나? 그래, 잠깐 쉬었다 하자. 시험도 끝났는데 지원아, 그치? 네. 밑에 성조에 아까 우리 높낮이 방점했던 거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유달리 오늘